분위기 너무 좋아요. 그 뒤에 거 이게 가상화면이 아니죠? 이거 예, 예, 현장이죠. 진짜 맞죠? 네네네. 네. 그 뒤에 거를 그러면 이번 인테리어 그 뒤에 거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든 거예요? 네. 어, 기존에 있었던 디자인은 그냥 아주 뭐 오래된 그 건물에 네. 잘못 리모델링을 해놓은 상태였던 건데 그걸 다 이제 뜯어내. 털고 예, 그 문틀의 높이도 맞추고 아치형으로 바꿔가지고 이제 이렇게 어. 화장실이에요 이게. 아, 그게 화장실에 그게 문이에요? 아니면 예, 거울이에요? 화장실 문입니다 이게. 열어볼까요? 보이시나요? 아, 근데 요즘에 문을 그렇게 동그라미로 해요? 아, 예, 아치형으로도 많이 해요. 아, 야, 재밌다. 이것도 또 선을 긋는 남자, PD님이 이거 직접 이렇게 또 설계한 거예요? 아, 그쵸. 예, 현장에서 직접. 예, 오, 감각이 있다. 저거 되게, 그, 뭐라고 하죠? 이제, 클래식한 방법이 아니에요? 맞아요. 예, 클래식이죠. 예. 이 오. 아치형은 뭐 많이 이제 곡선을 활용한 거니까요. 제가 예전에 PD님의 인스타를 봤을 때는 되게 모던만 나왔는데 클래식도 하시네요. 제가 모던을 많이 인스타에 올린 이유는 이제 그게 세팅이 되어 있는 모델이고 네. 뭐랄까요? 이렇게 정형화 시켜서 지금 유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홍보를 하는 목적으로 많이 올렸고요. 예전에는 이런 그 화벽으로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뭐 치킨집도 하고 뭐 미용실도 이런 모델들도 많이 나가고 예, 했습니다. 요즘 자영업자들이 아직도 인테리어 돈도 쓰고 하는데 그 자영업자들 요즘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 혹시 대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듣나요? 간접적으로? 네, 그런 고민들은 이제 사실 저도 자영업을 했지만 자영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처음에 이제 자기의 어떤 아이디어가 최고다라고 하는 신념을 갖고 시작을 하잖아요. 예. 그리고 심지어는 제가 보기에는 그 위치가 그렇게 좋지 않은데 너무 전망도 좋고 뭐 자기가 이제 고객에게 마케팅을 하면 이 위치는 정말 사람들을 잘 끌어들일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한 2년 뒤에 이제 철거 전화가 와요. 예, 어, 철거해야 될 것 같다고. 예, 그러면 이제 마음이 저도 안 좋죠. 예. 근데 사실 시작하시는 입장에 대놓고 여기 안 될 것 같아요라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네, 네. 그런 부분들이 있고 예, 최대한 이제 좀 많이 도와드리려고 노력하고 제가 인테리어를 해놓고 나서도 제 인스타나 SNS에 많이 올려서 이렇게 홍보도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아, 그렇구나. 자영업자 하면 나름 헌신이라고 한 게 다른 게 없잖아요. 그냥 마음을 어디다 쓰는데 그 마음을 인테리어에 쓰고 월세에 쓰고 인건비 쓰고 대지를 쓰고 뭐 언젠가 고객들 더 많이 들어와서 뭔가 재구매가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바라고 나름 어떤 희망을 가지고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요즘 시국에 물론 많이 풀려서 좋겠지만 이게 부작용이라는 게 항상 이게 존재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제가 예, 네, 말씀하세요. 예. 예, 인플레이션보다 인건비가 이제 맞아요. 지출해야 될 인건비가 너무 많다 보니까 네. 이제 거기서 가장 힘들어 하세요. 그리고 피디님도 사실 자영업을 지금 또 진행 중에 있잖아요. 그 인테리어 네, 자체가. 네, 근데 네. 제가 오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아무래도 저희 채널에 네트워크 하신 분들 많잖아요. 네. 네, 이렇게 시청하신 분들 네트워크하고 다단계 하신 분들 많고 뭐 방문 판매 등 어쨌든 영업 쪽에 계신 분들 많은데 자영업자가 우리가 정말 이제 많은 그 네트워크 하신 분들이 좀 많이 뭔가를 일을 할 때 망각하고 너무 맹신하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자영업자들은 그냥 딱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지훈 PD님도 하나의 자영업을 지금 하면서 PCM을 하는 거지 다단계 자체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네. 자영업을 하면서 다단계 하는 사람들이 PD님의 어떤 가게에 방문해가지고 이게 비전이 있고 이렇게 성공할 수 있고 뭔가 PD님에게 뭔가 보상을 제시하거나 사업 플랜을 제시한다고 했을 때 PD님 그런 일반 네트워크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나름 거기에 열정을 부리고 PD님하고 이렇게 소통하시는 분들이 만약 있다면 어떻게 그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제가 사업 제안을 받았을 때요? 예. 저는 사실 이제 자영업을 조금 오래 하다 보니까 그 조금 더 인식이 저는 지금에 와서는 그 다단계 마케팅에 대해서 마케팅 기법에 대해서는 좀 저도 교육을 받은 적이 있고 그리고 저희 왜 그 국민 다단계 있잖아요. 애텀이나 뭐 예. 이런 예, 예 네. 그런 거 네, 이렇게 말해도 되죠? 예. 네네. 예, 이렇게 애텀이나 뭐 또 뭐 외국 기업의 뭐 그런 기업들도 있고 뭐 뉴스킨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예, 있는데 그 주변에 좀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해도 되고 그 부분들을 알고는 있는데 결국에 저도 주변에서 수익을 많이 보신 분은 못 봤어요. 그래서 제가 사업 제안을 받았을 때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냥 단순하게 이 제품이 좋은가 안 좋은가만 봐요. 예. 가격대 제품이 좋은가 안 좋은가 이렇게 비교해 봐서 좋으면은 제가 이제 구매를 하기 위해서 이제 사업자 주세요. 그냥 가입해 드릴게요. 이렇게 해요. 예. 네, 사업자 내고 네, 코드 뭐 주세요. 네, 가입해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제가 뉴트리 라면 많이 먹었고요. 뉴트리 라면이 애터미에서 나올걸요. 예. 예. 그리고 또 예전에 제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 그 아이들 키울 때 기저귀 좋다고 해서 예, 기저귀하고 세제 좋다고 해서 많이 썼던 그 네트워크가 있었어요. 그래서 네네. 그거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할 때는 제가 이제 어떤 그 제품에 관한 소비자로서 뭐 매니아 소비자가 되는 거죠. 그 제가 소비자가 되기 위해서 들어갔지 뭐 사업이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해본 적은 없고 교육은 받은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럼 그 교육을 교육도 받았을 때 지금까지 결국에는 안 했거나 사업을 더 깊이 들어가지 않은 혹시 뭐 그런 이유가 있었나요? 직접 그걸 저는 예, 하지 않은 이유. 음, 저는 그때 당시 제가 해야 될 게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항상 이제 제시했던 거는 뭐였냐면 이미 하고 계신 거의 최종 목표는 뭐냐 이렇게 물어보고 제가 그때 당시 이제 대안학교 설립에 관한 얘기를 했을 때 그러면 종잣돈 마련을 위해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셔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뭐 그림으로 이미지 플랜 같은 것도 짜고 뭐 10년 계획, 뭐 1년 계획, 10년 계획 뭐 이렇게 짜고 그다음 그러면 이제 제 밑으로 어떤 사람들을 제가 어떻게 했을 때 이제 그게 보상 플랜이죠. 뭐 네. 어떻게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내가 일을 안 해도 이렇게 계속 꽂히고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중요한 건 이제 저는 제품을 내가 쓸만하면은 그냥 코드 발급해 주세요 하고 그냥 제가 소소하게 이제 아이들이나 뭐 제가 라면 맛있게 먹을 때 네, 그럴 때 이제 사가지고 썼고요. 치약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치약도 썼고 이제 그럴 때 썼는데 이제 결국에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 자체는 저한테는 제가 교육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안 좋을 거라고 예상은 했었고 그래서 저는 안 했습니다. 왜 안 아, 좋다고 예상했어요? 네트워크도 교육 사업이라고 다들 막 얘기하고 다니는데. 제가 관심이 있었던 부분은 제가 교육에 관심이 있어서 그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교육 프로그램 자체가 네. 사람을 성장시키기 위한 어떤 목표 지향적인 부분을 제시하고 좀 침체돼 있는 사람들 이렇게 끌어주는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뭐 리더십 프로그램이나 네네. 뭐 예,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거 재밌다. 이거를 우리 학생들에게 어떻게 적용해 볼까 고민을 했었죠. 네, 좋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이것도 하나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잘 만들어졌구나 이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걸로는 제가 학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선입견 때문에 학부모님들의 선입견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비록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이 다른 어떤 사업의 마케팅 단계 중에 하나일 뿐이다라고 생각으로 인식이 전환이 됐지만 그걸 인식을 전환시키는데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에너지를 또 들이면서 제가 교육 사업을 하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교육 사업을 이미 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내가 집중해서 에너지를 쓰기도 힘든데
이거 네트워크 마케팅도 좋은 교육 상품이에요.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까지 에너지를 쓰기가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수익을 창출한다거나 이미지를 변신시킬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은 못 해봤어요. 네, 못할 거라고 음. 생각. 아, 오케이. 그러면 저기 이걸 지금 시청하신 분들 중에 혹시 또 이러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영호 PD님, 이 얘기를 딱 듣고, 이 사람이 교육에 좀 오픈마인드 있는구나. 그럼 우리 회사를 한번 소개시켜줘야지. 혹시 연락 왔는데 네트워크를 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저 너무 좋아요. 예, 만약에 지금 이 얘기를 했다면 방송이 이제 앞으로 더 노출돼 가지고 사람들이 전화해 가지고 막 교육도 권하고 우리 상품을 권하고 그리고 심지어 나는 이영호 PD님에게 이런 플랜을 제시해서 정말 원래 본인이 하는 인테리어도 하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추가 소득으로 거기다 이런 플랜으로 해서 우리 같이 한번 사업해 봅시다 해가지고 그런 제안들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PD님은 거기에 대해서 기꺼이 예스 하겠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어떤 느낌으로 지금 방금 전에 저는 기꺼이 좋다고 한 거예요? 저는 그냥 듣는 거 좋아해요. 이런 새로운 아이템이구나, 이런 상품이구나, 이런 거 듣는 거 좋고요. 어떤 기능성을 갖고서 새로운 제품이 나왔구나, 이런 거 좋아해요. 예. 제가 시간 근데 여유가 만약에 있을 같이 때, 이제 일을 해서 같이 좀 사업으로 PD님도 이제 리크루팅도 하고 누군가한테 제품도 좀 전달하고 막 그런 어떤 부분으로 만약 제안이 들어온다면. 예,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학원을 할 때 당시에도 이거 뭔가 다른 사람 인식을 전환시키고 제가 그 사업에 들어가려면 이 에너지가 들어가는 시간이 엄청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이미 저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인테리어의 사업에 아주 자연스럽게 붙어서 성장하는 구조가 아니면 지금은 할 생각이 없죠. 어, 예, 그건 단호하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PD님을 설득한다고 했을 때는 어떤 부분이 만약 혹시 설득될 공간이라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네트워크 하나는 합시다 해서 끊임없이 설득한다고 했을 때 설득 당할 수 있는 뭔가 그 여지는 가지고 있어요? 합리적으로 시간이 적게 들고, 예, 시간이 적게 들고, 그냥 제가, 제 얼굴만으로도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그 제품을 사준다고 할 때, 네, 그런 이건 좋은 안 제품을, 하겠다는 소리네요. 그렇죠. 네네네. 세상에. 그러면 할 수 있는데 지금 뭐 시간이 없어요. 네. 네, 뭐, 물론 세상에 그런 일도 없지만, 어쨌든 또, 그렇다고 유혹하면서 우리는 그렇다고 심지어, 그냥 바르기만 해도 사람들 물어보고, 그리고 심지어 그런다고 했을 때 아마 그런 건 안 믿고, 안 믿는다는 네, 안 해요. 얘기잖아요. 네. 네, 무슨 네네. 얘기인지 안 하죠. 그러면, 그럼 피디님 대체적으로 네트워크 하시는 분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어요? 네트워크에 지금 수십만 회원들이 나름 자기들이 언젠가는 저렇게 직급자가 되고 성공할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 대체적으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요, 현실적으로. 믿음은 좋죠. 믿음을 가지시고 그거에 대한 신념을 갖고 제 개인적으로 모든 사업이라는 게 그 믿음과 신념으로 시작을 하는 거고 그걸 유지하는 어떤 그 고비를 넘겨야지 이게 수익 창출이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게 위기의 순간을 아마 겪어야지 그걸 아마 넘어설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사실 너무 쉽게 그걸 넘기시는 분들도 봤어요. 음, 예. 너무 쉽게 그걸 넘기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니면 그분이 허풍일 수도 있어요. 예. 네. 허풍일 수도 있는데 넘기는 걸 보긴 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어 지금 다단계 하시는 분들의 그 삶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가 쉽게 얘기할 수는 없죠. 왜냐면 저도 관심을 가졌었고 그때 당시에는 사실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런 부분을 제 이제 경제적인 생활이 어려움이 있을 때 더 혹하게 돼서 이제 더 교육을 한번 들어볼까도 생각이 더 들고 이제 그렇게 됐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노력하시고 하시는 부분 되게 좋은데 조심스럽죠. 저희 어머니도 많이 하셨었거든요. 어머니도 많이 하셨는데 여유가 없으신 분이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 여유 있으신데도 하시더라고요. 그게 재밌다고 하시고 몸에 좋으니까 하고 너가 이걸 하면 또 뭐 추가 소득이 생긴다 하면서 자꾸 뭘 어디로 불러요. 그래서 먹어보라고 하시고 그래서 어머니가 부르니까 가보고 이렇게 해서 그거 있어요. 그 브라질 이런 데서 나오는 열매인데 그걸 막 갈아서
파는 거예요. 예, 무슨 병에다 팔고 알록달록한 병이 파는 건데 거기 가가지고 설명을 막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들었는데 제가 또 예전에 화학을 또 출신이잖아요. 근데 제가 질문을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 가공되지 않은 거라고 하시는데 그 가공한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이제 그런 질문들을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저를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여기 오면 안 되겠구나 하고서 이제 나오기도 했는데 근데 이제 그런 믿음을 갖고서 일단 제품에 뛰어들고서 하는 건 되게 좋다라고 생각하고 그게 실질적으로 저는 소비자한테 이게 그 나쁜 영향을 주지 않고 좋은 영향을 준다면 그건 당연히 좋은 제품을 파는 좋은 행위라고 저는 생각해요. 다만 이제 거기에 대한 그 허황되라고 하면 좀 신뢰가 될 수 있으니까 그 너무 욕심이 앞선 그 희망, 뭐 다이아몬드가 빨리 될 수 있겠다. 난 내가 하면은 뭐가 될 수 있겠다. 이 단어를 자기가 듣고 그걸 너무 맹신한다거나 너무 자기 자신을 과신하게 되면 어느 순간 우울증이 올 수도 있고 힘들어질 수도 있는 게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지금 저희 그 PCM 교육에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그렇다고 제품이 또 나쁜 거 아니라고 알고 있거든요. 저 인셀던 되게 좋아하고 시너지 먹어봤어요. 심지어는 먹어보고 유사나 다 먹어봤어요. 그리고 애터미도 먹어봤죠. 다 좋은 제품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얼마나 이렇게 판매자들, 공급자들이 많은데 이렇게 소비자들을 얼마나 많이 나의 소비자들로 만들고 찾아다닐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는 모습이 되게 전투적이시고 되게 삶이 살아있는 것 같아 보이고 PCM 교육 안에서 보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PCM 교육 안에서는 되게 좋고요. 다단계 자체를 싫어하지는 않기 때문에 저는 뭐 다단계에 대한 인식이 나쁘지도 않고 그 제품력만 좋으면 저는 그걸 홍보하는 사람으로서 되게 좋은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간접적으로 나는 안 하지만. 저는 이제 할 컨텐츠가 있으니까 네네. 네, 저는 이제 인테리어라고 하는 컨텐츠를 갖고 있어서요. 네, 좋아요. 그러면 영업 안 하고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게 진짜 궁금한 질문인데, 우리가 뭐 당연한 대답일 수도 있지만, 영업에 대한 피디님의 어떤 정의라든가, 뭐 개념이라든가, 개인적인 어떤 생각에 대해서 좀 듣고 싶어요. 저는 영업을 모르고 자란 집안이에요. 네, 저희 집 자체가 그냥 다 선생님들이고 막 그랬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따분하죠. 되게 따분한 집이었고 제가 사실 거기에 대한 반항도 있었던 것 같고 있었어요. 제가 제일 반항하였어요. 저희 집에서.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 영업을 모르고 자랐죠. 영업을 어떻게 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못했고 근데 영업은 사실 진짜 생태계에서의 생존 그 자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선생님들이나 공무원들도 사실 자기를 생존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그 어떤 면허를 따기 위해서 공부를 한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사회에 들어와서도 승진하기 위해서 자기를 PR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자기를 PR하는 방법이 뭐 성과를 올리는 방법들이고 아니면 뭐 상급자에게 잘 보이는 방법들이고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저는 영업이 이제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냥 관계 그 자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전도를 요즘 관계 전도라고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영업도 전도고 관계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영업이라고 하는 거는 그 인간 사회적인 어떤 생활을 하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이런 존재들이 당연히 인간 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이제 경제 활동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인간 관계를 경제 활동하고 엮여졌을 때 영업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영업을 중요한 뭐, 부분 우리 쉽게 얘기하면 뭐 소통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더 들어가면 내가 이제 거래를 따내기 위한 협상 더 깊이 더 들어가고 더 디테일 들어가면 그 순간 카드 받는 어떤 클로징, 더 들어가면 이제 그 기본적으로 내가 뭐 아이스 브레이킹도 있고, 내가 뭐 약속 잡고 브리핑하고, 그리고 그 후속 조치하고, 내 거래를 따놓고 클로징하고, 또 다시 클로징하고, 클로징한 고객들을 문제 해결해 가면서 또 재구매하고 또 클로징하고, 이 전체적인 어떤 세일즈 프로세스를 하나를 얘기를 이 하나가 영업의 일부잖아요.
그랬을 때 네, PD님은 이 세일즈 프로세스, 즉 이제 우리가 클로징하고 사람들의 이제 매출도 끊고 고객들의 컴플레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받아 반론을 치고 상의적으로 내가 이걸 다 핸들할 수 있는 이 전체적인 모든 관리 시스템, 이게 모두 다 사실 영업 프로세스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잠재 고객을 이게 내가 축적하고 새롭게 도입하고 확장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지금 PD님 하는 뭐 인테리어 사업도 그렇고 홍보도 중요하고 마케팅도 중요한데, PD님은 나름 이제 이 영업, 즉 내가 세일즈라든가 이 뭐라 그러죠, 클로징하는 기술이라든가 소통하는 기술이라든가 고객들을 내가 그 사람들에게 가격 플러스 가치까지 내가 전달하고 클리어하고 그걸 연결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PD님은 어느 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그걸 현재는 어디까지 내가 그래도 조금 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어, 저는 영업이 제일 중요하죠. 클로징이 제일 중요하죠. 제가 클로징을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어떤 직접적으로 가격을 어, 정당한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하는 것조차도 이제 저 사람이 힘들다는 사실을 먼저 알고 있으면 정보를 알고 있으면 그걸 되게 꺼려하거나 주저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마인드 컨트롤을 먼저 하고서 들어가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게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업을 PCM 교육을 통해서 이제 배우면서 마인드셋을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이게 왜 그러냐면 한번 저도 고객을 대할 때 그냥 자연스럽게 잘 대해주고 물 흘러가듯이 잘 되고 클로징도 잘 되고 일도 잘 끝나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노력하고 마음 들인 거만큼 어떤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싶은데 그게 아니고 이제 거기서도 불평불만이 나오세요. 그러면 좀 마음이 다쳐요. 이제 내가 왜 이렇게 해줬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되면서 정신을 한번 차려요. 정신 차리고 나 다시 나 이런 일은 안 하겠다라고 생각해놓고 또 있다 보면 또다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또 잘못하고 있더라고요. 또 마음 너무 많이 쓰고 있고 막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한번 뭐 어떤 고객을 만나고 지나가느냐에 따라서 다시 마인드셋이 됐다가 왔다 갔다 됐다가 왔다 갔다만 하는데 이제 PCM 교육을 들으면서 이제 제 마인드셋을 이때 이랬지, 그때 그랬지 하면서 다시 되뇌이게 돼요. 얼마 전에 인스타그램에 대표님께서 올리신 글 중에 우리가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에 관해서 올리셨죠. 예, 우리는 매일 동기부여를 해야 되는데 내가 읽기 때문에 읽고 망각하기 때문에 책을 읽고 다시 기억해서 나를 동기부여 시켜야 된다 이런 취지의 어떤 글이었는데 제가 그 글이 완전 공감되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읽는 이유나 교육을 받는 이유나 또 여러 가지로 다른 사람 어떤 멘토들의 이야기를 듣는 이유가 나도 알고 있지만 어느 순간 까먹잖아요. 망각하고 내가 원래 살던 습관, 나의 네. 어렸을 때 그 심리의 어떤 그 근본적인 거 갖고서 무의식 갖고서 그냥 산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때마다 교육도 필요하고 책도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PCM 교육을 통해서 지금은 제가 어느 정도 마인드셋을 거의 이틀에 한 번쯤은 하는 것 같아요. 예, 예, 경청 모드가 있기도 하고 교육을 제가 제대로 다는 못 듣지만 경청 모드로도 듣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마인드셋을 다시 하기도 하고 생각도 더 안 하던 생각도 하게 되고 해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요.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세일즈 프로세스 자체를 잘하고 클로징 잘하면 사실 매출로 더 많이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클로징 네네. 더 많이 하고 훈련 요 범위 안에서, 그러니까 내 잠재 고객하고 더 많이 접촉하면서 전환시켜서 클로징해서 매출로 따오는 이거를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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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하고 시도하고 훈련하면, 이 범위 안에서 집중해서 훈련하면 돈은 더 많이 생기잖아요, 사실. 네, 근데
이거와 상관없이 삶을 살다 보면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잖아요. 범위하고 상관은 범위라고 하는 게 되게 많잖아요. 꼭 이 범위 아니더라도 내가 아이를 키우는 범위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뭐 다른 취미의 범위도 있을 수도 있고, 골프 배우면 골프의 범위가 있을 수도 있고, 뭐 범위라고 하는 건 너무 다양한 복잡계인데, 우리가 여기에서 만약 집중을 안 하고 집중시키는 사람도 없고 내가 집중해야 되는 인식도 못 하고 있다면, 우리가 삶을 살고 있는데 그냥 돈을 잃고 있거나 잠재적인 돈을 잃고 있거나 내가 얻어야 될 돈을 못 얻거나 아니면 훈련을 안 해봤기 때문에 심지어 고객들이 들어와도 그런 고객들을 놓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러면서 사람들은 늘 불평불만하잖아요. 경제가 어떻다, 우리 정부가 어떻다. 근데 PD님 생각에는 지금 이런 거를 이렇게 리마인드하고 이렇게 마인드셋도 필요하고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가고 갖춰줘야 되고 각인시켜야 되는 그런 시점에 있는데, 대부분 사람 이것마저도 안 하고 그냥 밖에서 말 그대로 내가 네트워크를 한다고 하면 네트워크 언젠간 될 거야. 시간 속에서 될 거야. 언젠가는 내가 뭐 자영업을 치킨 가게를 하면 내 가게는 언젠가 될 거야. 이런 훈련이 필요하고 범위에 집중해야 될 것들이 필요한데 언젠가 그냥 오픈하고 인테리어하면 될 거야. 사실 여기에 대해서 PD님 어떤 생각이에요? 아, 맞아요. 어, 자신의 어떤 내부적인 오류들을 찾아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심리적인 오류, 내가 어떤 오류가 있을까? 그러니까 어떤 잘못된 관계에서 내가 어떤 때 실수가 했을까? 예를 들어서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이제 저희 자영업을 하다 보면 마케팅 얼마에 저희가 홍보해드리고 그러면 맞아요. 매출 얼마 소득이 더 늘어나요? 그 마케팅에 관련된 부분들 광고 전화 많이 와요. 네. 또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와가지고 자기가 뭘 해줄 건데 어느 정도 자기가 홍보를 해줄 건데 아니면 자기하고 어떤 사업을 하면 이런 부분이 잘 될 건데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부분들 이렇게 동업 형식으로 그러다가 보면은 이제 뭐 2천만 원 드는데 일단 1,000만 원 줘라. 자기가 이제 1,000만 원 들여서 하겠다. 그러면 너는 이만큼 이익을 가져갈 거야라고 하는데 사실 1,000만 원 주고 나면 그분은 돈을 안 쓰는 거예요. 1,000만 원 주고 매 동업인데 그런 어, 어떤 그런 돈의 흐름 과정도 사실 체크도 못하고 저희가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있고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도 겪어본 일이고 겪어본 일인데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거기에는 제 심리적인 오류가 뭔가 있는데 그것들을 자꾸 체크를 안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게 내가 잘 될 때는 정말 방심하게 돼서 그 일을 자주 겪더라고요. 네, 처음에 시작할 때는 되게 긴장해서 그래도 여러 가지 홍보나 이것도 자기가 직접 하려고 하고 직접 컨트롤하려고 다 하는데 나중에 잘 되면 그냥 딱 보기 힘들어가서 그렇게 그래요 그렇게 또 상대방이 이제 약간 사기 기질이 있으면 상대를 먼저 이렇게 띄워주고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우쭐을 하는 거죠. 예, 우쭐우쭐 해가지고 그냥 돈 주고 그렇게 또 시작을 하는 거죠. 동업을 하기도 하고 사기를 당하는데 제가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그 자기의 어떤 심리적 오류를 찾는 거에서 가장 좋은 방법도 영업의 멘트나 소통을 하는 능력을 키우려고 노력했을 때 자기의 오류도 찾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PCM 교육 받으면서 여러 가지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 아이들하고 소통할 때가 내가 뭐가 어려웠을까 이런 부분도 생기거든요.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요. 그리고 그게 제가 만약에 콜드콜을 했을 때 실패하는 원인이 무엇이었을까도 되게 비슷할 것 같아요. 네, 아이들하고 이야기했을 때 의사소통이 안 된 거, 고객들하고 불미스럽게 끝날 때 불미스럽지 않게 끝날 수도 있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해봤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PCM 강의를 듣다 보니까 콜드콜의 단계들이 있잖아요. 뭐 경청에서부터 시작해서 네. 수용하고 동의해주고 예, 그렇게 하고 이제 저희가 감성으로 다가가서 이성으로 끝내는 과정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감성으로 다가가지 못한 부분도 있고 감성으로 다가갈 때 이성적으로 얘기해버리고 이런 부분들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 문제 해결이 아니고 나에 관한 입장을 얘기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제가 오류가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영업자들이 이런 단계들을 자기 삶의 오류를 찾는 과정으로 자꾸 적용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는
더 깊이 있게 생각하면 좋은데 너무 바빠가지고 요즘 일만 네. 하느냐고 피지컬 교육 마지막에 하고 사실 우리가 결과 나오는 걸 누구나 다 원하잖아요. 돈 많이 벌고 싶고, 자영업이 잘 되고 싶고, 후보가 잘 되고 싶고, 내가 더 유명해지고, 내가 더 존경스러운 사람을 받고, 내가 고객으로부터 인정도 받고, 이렇게 여러 가지 다 하고 싶은데, 사실 그 결과 나오려면, 지금 방금 이영우 PD님 얘기한 것처럼, 뭔가를 내가 인지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오류가 있다면 오류가 있다는 걸 인지하는 게 우선순위인데, 대부분은 그냥 자꾸 남의 탓을 하잖아요. 내 네, 오류에 그렇죠. 대한 것들을 알고리즘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 찾고 내한테 문제 있고 내 머릿속에 정리되지 않고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는 이런 모든 알고리즘을 모르다 보니까 사람들은 결국은 시간 속에서 자꾸 시간만 잃고 돈도 잃고 결국에는 또 잘못된 선택으로 앞에는 운이 좋아서 잘 될 수 있는데 결국엔 그 운에 속아 넘어가지고 나중에는 폭삭 망하고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사실. 그랬을 맞습니다. 땐 예. PD님은 그러면 지금 자꾸 PCM에 대한 부분들 통해서 뭐 인지도 되고 내가 이제 내 스스로에 대한 진단도 된다고 하는데 그럼 그 결과 이루어지기 위해서 좋은 결과 이루어지기 위해서 지금 인지되고 진단되고 하는 이 과정이 앞으로 또 얼마나 더 길어져야 되고 물론 평생 해야 될 수도 있는데 이게 어디까지 결국에는 내가 그러니까 결과 나오기까지는 내가 어느 정도 내가 나름 노력해야 되고 어느 정도 내가 이 교육 안에서 어디까지 내가 깨닫고 언제부터 내가 뭐 결과 나올 수 있거나 약간 이런 혹시 예감이나 이런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혹시 교육을 받고 계세요? 아니면 그냥 단순히 이 교육을 받으면 언젠가는 분명 좋아질 거야. 아니면 당장 오늘이라도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야. 어떤 기대감으로 지금 뭔가 PCM을 계속 지속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토해내고 뭔가 배우는 것 같고 뭐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것들이 제가 다 들어보니까 그냥 영호 PD님의 어떤 그 모든 내용들은 사실 맞는 내용을 얘기하거든요. 거기다 이제 결과까지 나오면 제일 좋겠지만 그 결과 나오기까지 우리가 시간적으로도 봐야 되고 어쨌든 결과를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됐을 때 PD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일단 뭐 저는 문제가 좋은 점도 있지만 아직 문제점을 제가 찾아놓은 것들이 몇 가지 있기 때문에 그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는 이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네, 좀 시간이 걸리는 문제점들인데 당장 바꿀 수 있는 것들도 있죠. 있는데 어, 일단은 제가 PCM 교육을 통해서 어, 물론 그 PCM 교육이 제가 되게 좋아하는 이유가 프로세스를 다 갖고 있고 또 대표님이 핵심적으로 이것만 해도 돼. 이것만 해도 삶이 변해. 라고 하는 그 키가 있어요. 범위. 계속. 지속적으로, 예, 지속적으로 깨닫게 되고 조금 고민을 한다면 콜드콜에서도 그렇고 이제 유튜브 올리는 자기의 어떤 과제를 해나가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또 인터뷰를 해주실 때도 지금 제가 찾아낸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알려주실 때마다 제가 이제 목표 설정을 해놓고 특히 시간에 관한 목표 설정을 해놓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다시 한번 이렇게 각성을 했어요. 제가 내가 이거 PCM 교육을 통해서 언제까지 내가 어떤 매출이나 아니면 사업이 이렇게 형성이 되고 내가 어떻게 변화를 시켜야지 된다라고 하는 걸 살짝 놓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그 3개월 코스 갈 때는 내가 3개월 안에 이 금액을 들여서 이걸 할 때 내가 여기까지는 얻어내야지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이 정도까지 내가 변화가 돼야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물론 이제 계속 부산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정신없기도 한데 네,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잊고 살았어요. 잊고서 벌써 2개월이 지났고요. 2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제가 이런 말씀 들었을 때 너무 이러다가 1년 금방 지나가겠구나 이 생각이 들어서 이거 목표를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하고 있어요.